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루에 한 3-4명씩 이렇게 찾아와요. KTT 저 부산에서도 오고요. 그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멀리서 와요. 와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물으러 와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택과 세금 그리고 절세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처분하기까지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근데 요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절세, 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임대사업자 빨리 등록해라 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많은 세금 혜택을 준 것 같아. 자꾸 이제 또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을 때 실익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실익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법을 다 막아놨어요. 근데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세제 혜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은 그만큼 있는데 그 반대급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득과 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얻는 득도 있는 반면에 잃는 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 추가가 발생됩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팔지를 못해요. 팔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까지 올린대요. 몇 년 동안 가져가야 되냐? 단기 임대로 했을 땐 4년, 장기 임대로 했을 땐 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매도 타임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차인이 바뀌면은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되죠. 변경 신고도 해야 되죠. 또 설명 의무도 있죠. 그런 거 안 했을 때 또 과태료 물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행해야 될 의무 같은 거를 부여를 하고 이행 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습니다. 근데 득과 실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내는 과연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상황에 맞게 개인별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혜택들을 부여하는지. 아까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낸다겠죠? 그 취득세 감면해 준대요.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냈습니다. 종부세 냈습니다. 소득세 냈습니다. 다 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아까 여러 가지 봤는데 거주요건, 아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것들은 2년 거주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대요.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두 채가 있는데 얘를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물론 두 채 중에서 얘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이렇게 팔면은 일시적 2주택은 되잖아요. 넘었어. 3년이 지났어.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 팔려면 무조건 과세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얘 비과세 해주겠대요.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장특공제도 적용이 안 되고 중과 대상 주택수에 대해서 10%, 20%를 적용하는데 그거 배제해 주겠대요.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일반적인 경우 맥시멈 몇 프로죠? 장특공제 올해부터 장특공제 몇 프로 받아요? 맥시멈 2%씩 해서 30%까지 받잖아요. 근데 추가로 해주겠대요.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맥시멈 30% 받는데 50%, 70%까지 장특공제를 해주겠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에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을 100% 감면해 주겠다요. 그렇다고 세금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감면한 금액에 대해서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크죠.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데 공짜로 주겠어요? 당연히 공짜로 안 주죠. 그만한 적용받으려면은 요건 자체를 충족을 해야 되고 그 요건 자체가 그냥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예요. 내가 주택을 취득합니다. 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겠대요. 첫 번째,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어야 되고 최초로 분양받아야 됩니다. 그럼 일반 매매로 취득하고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인데 안 됩니까? 안 돼요. 상속 증여로 받았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죠. 내가 신규로 뭘 분양을 받았을 때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죠.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두 군데를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어디죠? 지방자치단체, 물건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갑니다. 물건지가 아니고 주소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내도록 돼 있어요. 내가 상가를 10개 갖고 있다.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갖고 거기에다 각 전국에 있는 걸 추가시키는 형식입니다. 일단은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세금을 받잖아요. 제가 세금의 부과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굳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 혜택을 받으려면, 즉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겠죠.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두 군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단기 임대로 하시겠습니까? 장기 임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무임대 기간을 4년 이상짜리로 할 건지 8년 이상짜리로 할 건지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8년 이상짜리로 해야 세제 혜택이 그만큼 더 크겠죠. 대신에 그만큼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 임대로 했었을 때는 그 임대기간 4년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되고 장기는 8년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려요. 월세든 전세든. 조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준수를 안 했을 때는 이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우리가 취득세 신고를 하죠. 그때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한한다. 세 번째는 최초로 분양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분양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거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당초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한테 샀어. 그러니까 전매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요건이 되는데 전매로 취득했다. 그럴 경우에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등기부등본상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재가 되죠? 한번 이제 좀 배웠으니까 그거 보실 줄 아실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시행사에서 시행사 이름으로 어떻게 되죠?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산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전매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이전 등기에 나타나죠. 그걸 최초 분양으로 본대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쪽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로 취득한다.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왜? 최초 분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매로 받는다 하면은 여기에는 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취득세를 감면받았어요. 혹시 분양 받아가지고. 근데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팝니다. 그러니까 4년 또는 8년까지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팔아요. 그러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겠죠.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토해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제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징 안 하는 조건. 여기에 해당되면은 추징하는데 유일하게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추징을 안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중에 매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양도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뭡니까?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 파산, 부도, 2년 연속의 경제적 손실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증빙해가지고 이것 좀 팔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해주면은 그때 팔면은 의무임대기간 내에 팔더라도 지방세 추징은 안 당합니다. 나머지는 다 당해요. 설령 포괄 양도 양수로 내가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넘긴다 할지라도 지방세는 추징 당합니다.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의무임대기간을 중에 임대주택을 팔았다. 그럼 과태료가 지금 현행은 1,000만 원이에요. 이거를 이제 5,000까지 올린대요. 근데 과태료는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배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하고 양도 허가. 이 두 가지가 배제가 되는데 지방세 혜택을 받는 거를 다시 추징 안 당하는 경우는 양도 허가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해놓습니까? 법이 틀려서 그래요. 아까 그 과태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거고 요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재산세 감면을 해준대요. 근데 이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니까 단기 임대, 장기 임대 다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장기 임대니까 얘는 8년 장기 임대로 한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더 빡세겠죠, 요건이.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전용 면적이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중요한 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서 2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서 2세대예요. 그러면 내가 공동주택 한 채,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두 개 다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아파트 두 채도 가능하겠죠. 오피스텔 두 채만 갖고도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된다. 얘는 지방세죠.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령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얘는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요건이 타이트해요. 볼게요. 전용 면적이 40에서 85제곱평미터 이하여야 된다.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 봤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합해서 2세대잖아요. 얘는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얘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됩니다. 왜? 공동주택으로 2개 이상 가지고 있든지 오피스텔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장기 8년짜리로 등록을 해야만 적용을 받습니다. 단기로 하면은 못 받아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가구 주택이 들어갔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맞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동주택 다세대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많이 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줬어요. 대신에 너 다가구 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주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호수가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채 이상, 오피스텔도 2채 이상인데 얘는 이 요건만 충족하면
한 호수만 해도 감면해줄게.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실무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다가구 주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계층입니다. 물론 다 잘라서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1층이 상가가 있고 2층, 3층이 좀 원룸식으로 나눠져 있고 4층에 주인 세대 살고 아니면 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고 2, 3, 4층이 있는데 4층이 주인 세대로 살고 나머지가 쪼개져 있고 보통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4층 주인 세대는 당연히 40이 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못 받습니까? 여기서 모든 호수라는 거는 주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를 하고 있는 호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층은 내가 살고 있고 2, 3층이 다 40제곱평미터 이하예요.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거꾸로 4층도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줬어, 4층도. 2층, 3층도 다 임대를 줬습니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거는.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임대호실의 40제곱평미터 이하면 가능한데 주인 세대 임대 줬잖아요. 그럼 모든 임대 호수가 아니네. 얘는 빠지니까 40제곱평미터가 안 되네. 그럼 얘는 못 받는다. 당연히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되고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100%, 75%, 50%를 재산세를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 50, 85제곱미터 25 얘보다 더 감면율이 더 크죠. 대신에 그만큼 요건 자체가 더 타이트합니다. 최소한 얘는 8년 이상 무조건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예. 지금 일반하고 장기하고 그냥 임대하고 보면 예. 그 전용 면적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예. 임대에서는 40제곱평방미터 이하가 지금 제외가 돼 있잖아요. 여기 요거는 공공지원 받는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0제곱평미터 이하더라도 여기에는 들어가니까 요거는 감면 받을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은 재산세를 아까 취득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아서 취득했었을 때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재산세를 상속이나 증여 받아서 임대로 쓰고 있다. 적용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첫 번째 상속 증여, 무상으로 받았다.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 주택에 대해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얘도 신규로 분양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반 매입으로 취득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신규 분양일 때만 감면이 되는 반면에 재산세는 일반 매입분도 포함된다. 대신에 상속, 증여, 무상으로 받은 거는 안 해준다. 됐죠? 이 재산세도 의무임대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산세가 추징이 되는데 얘도 아까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양도 허가를 받아서 넘겼을 때는 그때는 유일하게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 장기 둘 다 적용된다.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한해서 2채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얘는 대신에 다가구 주택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감면율이 50%, 25%다. 쟤는 장기 임대주택,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 2세대, 오피스텔 2세대 아니면 다가구 주택, 전용 면적이 주인 세대를 제외한 주인 세대를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 세대를 임대 주면 안 되고 나머지가 40제곱평미터 이하면은 한 호실만 임대를 하더라도 감면을 해준다. 그래서 40제곱평미터는 100, 75, 50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요건 자체가 좀 타이트해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별로 다 끌어모아요. 모아가지고 6억 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하는데 이 요건 충족하면은 얘 빼고 계산하겠대요. 엄청난 큰 혜택이죠. 그리고 내가 2채가 있어요. 2채가 있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얘가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할게요. 그럼 얘 한 채만 남죠. 아까 기준금액 따질 때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라겠죠? 종부세에서 9억이라겠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억. 그럼 두 채 있는 중에서 얘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요건 충족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 아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얘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 억? 9억이 넘어야 이제 종부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혜택이 크죠.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럼 임대 개시일이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죠? 첫 번째, 임대가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언제죠? 임대사업자 등록일. 근데 임대가 아직 공실로 돼 있어. 그러면 언제로 임대 개시를 봐야겠죠? 등록일이에요? 실제 임대가 개시한 때예요? 그때는 임대가 실제 개시한 때로 봐야겠죠. 그때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생각해 봅시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한마로 나오죠. 각 호실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억 원이 당연히 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으로 6억을 판정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이에요. 다가구 주택 전체.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야죠? 15억을 층별로 나눈 다음에 층별 호실별로 또 나눠야 되죠. 그 금액이 호실별로 6억 이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해라.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8년, 장기 임대로만 해야 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혜택이 이 요건은 다 들어갔어요. 증액 제한, 5% 증액 제한 어기면은 너 혜택 안 줄 거야. 이게 국세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등록을 해야 된다. 지자체 플러스 세무서에 해야 혜택을 주겠다. 아마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가액 요건 중에서는 6억이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시기에 따라서는 2018년 4월 1일 전이냐 후냐, 그 다음에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후에 취득했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할 때는 무조건 8년으로 장기로 해야 되고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거예요. 임대사업 등록하면 이런 혜택 줄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막아놓은 게 이 종부세하고 다주택 중과를 막아놨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은 설령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안 해줄게. 언제부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설령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지금 등록해도 이거 혜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졌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2018년 9월 13일 제가 정책이 그때 발표됐으니까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설령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라도 가능하겠네요. 임대 개시일 당시 6억만 이하면은. 맞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얘는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내가 9월 20일 날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조정 대상 지역 바뀌었어요. 근데 2018년 12월 31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취득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한데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도 감면을 해주겠대요. 소득세도.
요건 한번 볼까요? 얘는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 아까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이 얼마라겠죠? 85. 근데 무조건 85가 아니라겠죠? 수도권 밖에 읍면지역에 있는 거는 10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를 충족해야 돼요. 단기는 4년 이상, 장기는 8년 이상. 증액 제한 있고 국세와 관련된 혜택이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아까 소득세 내잖아요. 내는 거에 단기로 했을 땐 30% 감면해주고 장기로 했을 땐 75%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특히 장기에서 75% 감면 혜택은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 내가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500만 원 있어요. 당연히 2천 초과 되니까 합산해서 들어가야 되죠.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600만 원이에요. 왜 이 사례를 들었냐면은 가끔씩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 75% 이렇게 감면이 되잖아요. 8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600에 대해서 바로 75%가 적용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고 이 600만 원은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그 산출세액이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은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만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요 600을 발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정해서 그 세액의 75%만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잘못 알고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75% 해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본 겁니다. 즉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해준다. 근데 75%라는 거면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이제 양도 쪽 한번 가볼게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아래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그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겠대요. 즉 보유 2년만 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해요.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요건 자체가 제일 간단해.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할 거. 의무임대 기간이니까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네. 증액 제한 5%. 국세 혜택이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거. 다른 데에는 보통 가액 요건이 있었죠. 규모 요건이 있었죠. 면적 요건이 있었잖아요. 얘는 가액 요건도 없고 면적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샀어. 그리고 나는 다른 주택이 없는데 내가 아쉽게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는 못해.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2년 그 의무 임대 기간만 있으면은 나는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나는 단기로 해야 됩니까? 장기로 해야 됩니까? 굳이 8년 장기로 할 필요가 없겠죠. 4년만 하더라도 이 혜택을 부여한다니까. 그리고 이 혜택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임대 개실 당시 6억이 넘어도 돼요. 비싼 아파트를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아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면적 요건, 가액 요건이 없는 게 얘예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비과세 특례를 해준대요. 즉, 내가 5채가 있다고 합시다. 5채가 있어. 이 중에서 4채는 짜잘해. 짜잘해. 난 얘를 팔고 싶어. 이 엄지애를 팔고 싶습니다. 이 엄지에 대한 양도세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짜잘한 것들이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아까 중과대상 판정하니까 다 들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 세율도 20%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맞죠? 근데 난 얘 비과세 받고 싶어. 유일한 방법이 얘를 임대주택으로 묶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2년 거주를 했으면은 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2년 거주를 했으면은 얘 비과세 해주겠대요. 그러면은 두 가지 요건을 나눠서 보여야겠네요. 즉 팔려고 하는 얘 요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나머지 거주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임대 계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가입 요건이 있고요. 의무 임대 기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준수해야 되고 국세니까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만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얘는 왜 5년입니까? 임대기간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건 뭐죠? 단기로 했을 때는 4년, 장기로 했을 때는 8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론 무조건 장기로 해서 8년. 근데 얘는 왜 5년입니까? 법이 각각 규정돼서 그래요. 따지지 마세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을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얘는 5년만 하면 된다. 됐죠?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있어요. 세법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타격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잘 보세요. 이 B주택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A, C, D 주택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팔고 싶어. 얘가 차익이 지금 많이 나. 근데 쟤네들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가지고 쟤네들이 있었을 때 얘를 팔면은 장특공제 못 받고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얘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요건 충족했다고 해요. 얘도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겠죠? 왜?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정확한 명칭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2년 거주를 했어. 그럼 얘 팔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 쟤네들은 이제 의무임대 기간 가겠죠? 8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갑니다. 얘 팔고 나서 또 하나 샀습니다. B란 샀어요. 얘 2년 여기서 거주를 했어. 2년 있다가 팝니다. 팔 때 당시에 얘네들을 뭐 하고 있죠? 임대 놓고 있잖아, 계속. 의무임대 기간 가잖아. 비과세. 또 삽니다. 또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즉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 비과세를 해줬어. 근데 정부에서 이제 이거 못 보겠대요. 그래서 최초 거주용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거거든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주용 주택부터 보통 2월달 10일 전후로 해서 이제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주용 받으려면 빨리 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막아놓은 게 뭐냐면 이번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걸 또 막아놨습니다. 얘 비과세 다 받았다고 해요. 얘 의무임대 기간 충족했습니다. 충족했을 때 C, D 남았네요. 이 중에 하나는 계속 임대로 놓고 있고 얘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얘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임대주택이니까 얘도 이때 이후 2년 거주가 팔면은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근데 전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직전 주택 양도일 이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줬어요. 비과세 받고 얘도 비과세 받고 했는데 더 이상 그거 못 보겠다. 이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서 비과세 받는 거는 마지막 얘만 해줄게.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요거 최초 것만 인정해 주겠다. 요거 이제 과세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C주택 처음에는 요거 해줬는데 이제 전체 대해서 과세하고 마지막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제 팍팍 이제 막아놓아요. 임대주택 했었을 때 요런 혜택 주게 해라 해놓고서는 이제 지금 하나씩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해야 되나요? 등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직 답이 없죠. 이번에 중과 배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과를 배제를 안 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 계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된 가입 요건은 임대 계실 당시 6억 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8년 4월 1일에는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제한 요건이 있고 국세에 대한 혜택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팔았을 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뭐죠? 이거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거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등록한 거 외 1주택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혜택을 보시면은 임대주택 그 본인 주택,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혜택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췄는데 유일하게 얘만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중과도 얘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 나중에 팔 때 그 주택에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아까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얘 이제 안 해주겠대요. 너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설령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제 중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6억 원 미만이어도 그렇습니까? 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는 아까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지금 등록하는 것들, 예전에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최근에 사는 것들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괜히 잘못하면은 묶이기만 해요. 그리고 묶였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두 번째는 과태료만 여기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는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취득하는 것들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다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몇 프로요? 맥시멈 30%. 몇 년 보유해야 되죠? 15년을 보유해야 30%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얘는 8년 동안 보유하면 50%를 해주겠대요.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는 7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에요.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을 지금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8년 있다, 10년 있다가 임대하고 나서 팝니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70%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양도차익의 70%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 전 것도 같이 해줍니까? 아니면 이 임대사업 등록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해줍니까? 얘는 다 해준대요. 이해돼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굉장히 싸게 샀어요.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까지 혜택을 다 주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크죠. 요건 자체가 좀 타이트합니다. 면적,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혜택은 다가구 주택은 다 가구당 면적으로 보시면 돼요. 며칠 전에 손님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요. 다중주택을 갖고 있대요. 저도 신림동에. 그럼 다중주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뭐죠? 고시원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부엌 같은 거 같이 쓰는데. 그럼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 면적으로 해주기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다중주택은 걔는 안 됩니다. 왜? 법에서 열거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사시면 안 돼요. 사더라도 다가구 주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가액 요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가액 요건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국민주택 규모는 이하이면서 가액은 10억이 훨씬 넘는 주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사가지고 임대사업으로 다 등록을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또 다음에 볼 양도소득세 100%도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규정돼 있으니까 설령 임대 개시 당시 6억이 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뒤늦게 야 이거 우리가 설계 잘못한 것 같다. 이제 가입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없던 가입 요건을 신설해가지고 이때 이후에 취득한 거는 면적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가입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사업 개시일 당시에 6억 원 넘는 거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거의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증액 제한 충족해야 되고 국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얘는 장기 임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종부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주택 중과도 그렇고 지금 혜택 받으려면 다 장기 임대로 가야 돼요. 8년 장기 임대로. 아무튼 그럼 얘 혜택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즉 2%씩 적용돼요. 10년 했으면 20%까지 적용되겠네요. 근데 아까 장특공제 그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8년 하면은 장특공제 50%가 적용됩니다. 10년 하면은 70%가 적용돼요.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 8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을 가정했고 보유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장특공제 8년이었을 때 28에 16, 한 4,800만 원 나오고 세율을 산천해 보니까 7,636만 원이 나옵니다. 얘를 똑같은 케이스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건은 충족됐다고 가정해 보고 8년짜리 가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0% 적용됩니다. 상당히 크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산정해 보니까 3,760만 원이에요. 거의 반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2년 더 보유회를 했어. 10년 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이니까 20%로 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7,180만 원인데 얘가 10년으로 해서 장특공제를 70% 받으면은 세금이 1,660만 원입니다. 거의 4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건만 맞으면은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혜택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큰 실익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은 가액 요건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일단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겠죠. 그럼 9.13 부동산 대책이 그때 났기 때문에 그때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제해줘야겠죠. 그때 계약한 사람들은 그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매 계약이 그 잔금을 치렀다 할지라도 취득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가장 큰 혜택이에요. 가장 큰. 근데 아쉽게도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됐습니다. 일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6건 한번 볼게요. 얘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얘도 가입 요건이 없었어요. 아까 그 장특공제 50% 70%도 없었잖아요. 얘도 정부에서 뒤늦게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비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다 임대주택 등록을 합니다. 양도세가 100% 감면된대요.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가입 요건을 신설해놨습니다. 얘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이사항이 뭐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취득하고 나서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이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법 조문에 보면은 이 취득 안에 2018년 11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8년 11월 30일까지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2019년 1월 이후에 잔금 치러도 치르고 나서 3개월 내에 등록하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혜택이 지금 많이 가는 게 뭐냐면 분양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날 분양을 받았다고 봅시다. 보통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은 설령 2020년, 2021년도에 취득을 하겠네요. 그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분양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취득은 언제죠? 한 2020년이나 2021년 되죠? 그때 잔금 내고 3개월 내에 등록하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죠. 그리고 요건 적용되겠죠. 대신에 임대 개시일이 그때 완공되고 나서 임대가 개시되니까 그때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그 요건은 있겠죠. 그럼 얘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봅시다. 똑같은 케이스에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까 7,180만 원 세금이 산정됐습니다.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했었을 때 70%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세금 계산 때 1,66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감면을 적용받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3억에 대해서 장특공제는 2%씩 똑같이 적용되죠. 얘랑 2억 4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니까 7,180만 원이에요. 이 산출세기에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럼 양도세는 없어요. 대신에 양도세 감면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크죠. 근데 그럼 얘가 가장 좋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장특공제는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취득하고 나서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임대 기간 동안의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그 감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이에요. 일단 얘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건 충족 안 되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은 얘를 적용받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다 지났으니까. 근데 요건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내가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70%를 해준대요. 오히려 얘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을 때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대신에 요건이 그만큼 까다롭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요건에 충족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요건이 충족된다고 안 했을 때는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럼 요건에 충족된다고 했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루에 한 3, 4명씩 이렇게 찾아와요. KT택 저 부산에서도 오고요. 그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멀리서 와요. 와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물으러 와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요건이 충족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주택을 내가 8년 아니면 10년 그러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 끌고 갈 거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끌고 갈 거다. 그럼 당연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으면은 얻는 득도 있지만 잃는 실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득세 내야 되고 사업자 등록 내니까 세무서에서 관리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은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고 설령 내가 5% 증액 제한 못 지키면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8년, 10년 동안 간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하는 게 낫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소득세하고 그 건강보험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내 임대소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소득세도 안 내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임대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한 번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다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예전처럼 임대소득을 누락을 못 지킨다는 그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내가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최소한 법에서 주는 합법적인 혜택 같은 걸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안 내고 그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8년, 10년 동안 내가 이거 끌고 갈 거다. 그러면은 요건 충족만 한다고 하면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많이 막아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취득하는 것들은 설령 임대 계실 당시에 6억 원 이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다주택 중과를 못 받습니다. 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해주는 거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가액 요건이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들은 아예 혜택이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그래,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주택과 세금 그리고 절세라는 그 주제를 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세요? 오늘 한 게 굉장히 방대한 양을 했어요. 3시간 동안에. 처음 듣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투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